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안내방송, 지하철역에서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을 제가 1995년 10월 9일 발표한 내용이죠. 이 글자, 한글 영어와 새한글을 통해서 표기하고 있는 이 글자 표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발음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자 표기에서 보시면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 내용입니다. 반치음 글자, 지금은 쓰지 않는 한글에는 없는 글자지요. 훈민정음 표기 초기에는 사용되었던 글자입니다. 반치음이라고 하고 모양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영어의 Z 발음, Z 발음, 이런 소리, 우리말에는 현재에는 없는 소리인 영어의 Z, Z 발음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유성음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영어에서 유성음은 목젖이 울리는 소리, 목젖이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말 시옷도 아니고 지읒도 아니지만 보통은 please라고 보통 발음을 많이 하게 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말 현재에 있는 즈나 스가 아니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가져와서 z에 해당하는, z에 해당하는 소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please에 해당되는 부분 pleas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음 끝부분을 잠깐 주의해서 보시면 현재 한글에는 없는 표기 원리를 적용하고 있죠. step에 해당하는 부분을 step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은 일본어 방식처럼 첫 글자에 자음 두 개를 겹치지 못하는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가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 원리인 첫 글자에 두 개의 소리, 자음을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시면 쌍디귿의 표기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의문현상입니다. 영어의 의문현상 중에서 S 뒤에 T가 나오면 우리말 쌍디귿에 가까운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S하고 T가 결합되어 있을 때 자음 S에 해당하는 시옷 글자하고 T에 해당하는 쌍디귿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 글자를 한 곳, 첫 소리에 같이 표기했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런 원칙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한글 표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자음 두 개 겹치는 표기가 사라졌습니다. 일본어처럼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표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STEP 같은 경우에는 S 뒤에 어떤 모음도 없지만 ST 어떤 모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없는 을을 넣습니다. 그래서 스텝이라고 표현하죠. S 뒤에 을을 넣고 그래서 스가 됩니다. T는 티읕으로 하고 그래서 스텝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 이게 만약에 일본 발음이 된다면 스태프가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에서 피읍 받침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도 을을 넣는 발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그 기본 원리로 글자를 표기한다면 영어에 없는 을을 넣는다든가 또한 티읕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변별력만 갖게 되는 그런 표기가 아니라 실제의 의문현상까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 글자를 한국인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곧바로 읽습니다. step 이렇게요. 그래서 이 표현까지 적용을 해서 개발한 글자 표기가 제가 개발한 이 글자 표기,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 글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내방송을 들을 때 이 글자 표기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발음이 나올 것입니다. Please, watch a step, watch a step 혹은 watch a step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watch a step 이 부분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읽어보셨습니까? 또한 중간에 your로 되어 있는 부분을 your로 표현했습니다. your로 표현한 것은 영어의
현상 중에서 이러한 유어처럼 이중 모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짧게 소리나고 우리말의 여라는 발음으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watch your step 이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 표기를 한국인들이 주의해서 읽어본다면 분명히 영어 발음, 부디 여러분의 발걸음, 그러니까 기차 선로하고 승강장 사이에 있는 그 틈이 꽤 넓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 승강장하고 기차가 들어오는 그 틈에 발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승강장과 기차역 사이, 선로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틈이 이제 상당 부분 좁혀졌고 또 안전을 위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발걸음, 앞으로 고개를 내민다던가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어를 계속해서 저건 명확해 유어로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저기처럼 여로 발음을 하셔도 거의 유어에 가까운 발음이 나옵니다. 특히 연결해서 소리를 낼 때는 watch a step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편안한 발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를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철을 이용하실 때 혹은 전철역이나 기차역에서 이 표현을 들을 때 한번 제 글자 표기를 생각을 하시고 발음을 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새로운 발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가 가진 힘이 훈민정음 창제가 소리글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했던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그 영어 표현 중에서 영국이라든가 홍콩에서 사용하는 그 표현을 보기 전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발음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은 영어의 Z에 해당하는 것을 반치음 표기로 했다는 겁니다. 세모 모양의 글자로 여러분들은 Z 발음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한다면 달라지는 발음이나 소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조할 때 이 소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말에서는 그런 소리를 굳이 구별해서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진 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목젖이 울리는, 즉 유성음인데 지읒에 가까운 소리, 이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생활에서는 제가 다른 그 동영상에서 표현한 것처럼 상대방을 호칭, 그럴 때 뭐 자기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럴 때 Z 발음을 해서 자기 혹은 저거 좀 조바 이런 표현에서 Z 발음을 연습하신다면 훨씬 더 영어의 Z에 가까운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별음은 아닙니다. 소리를 구별하는데 티읕으로 했다고 해서 틀리고 쌍디귿으로 했다고 해서 맞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S 뒤에 T가 올 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쌍디귿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스타일보다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S 뒤에 T는 우리말 표현이 있기 때문에 쌍디귿을 적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글자에서는 S 뒤에 T가 오면 쌍디귿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국이나 홍콩에서는 발빠짐 주의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승강장과 기차 선로 사이 거기에 있는 틈, 여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mind the gap 이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mind가 마음이라는 뜻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런 거는 아니고 좀 마음에 좀 새겨두세요. 마음 좀 쓰세요.
이런 표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꺼려하다라는 표현도 표기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만 마인드하고 연관되어 생각하면 명심하세요. 이런 표현 마음속에 좀 새겨보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꺼려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편리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발음만을 놓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n에 해당하는 니은과 d에 해당하는 디귿을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에서는 받침으로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를 했을 때 한국인들은 어떤 언어 구조로 이해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글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사에다 리을 미음이 받침이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한국인들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받침 두 개를 표기하는 게 영어에 없는 을을 넣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 소리를 들어보면 my in에서 거의 끝나고 끝에 있는 디귿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뒤에 연결되는 the 발음이 있습니다. th 발음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th 발음 중에서 우리말 디귿으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d와 th가 분명히 다르죠. 이 다른 소리 중에서 둘 다 목젖이 울리는 유성음이지만 th로 해당되는 소리는 소리를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양이로 혀를 살짝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 굉장히 어려운 소리고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 표기를 개발하여 th를 나타낸 것입니다. 저 글자 표기의 소리의 특성은 양이로 혀를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 즉 유성음이면서 이와 이 사이에 혀가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고 힘든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디귿으로 이해하고 th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거의 디귿은 소리가 안 나거나 아니면 디귿만 소리 나거나 th가 소리 안 나면서 mind the gap 이런 식으로 the 이런 표현이 더 디귿은 아예 약화되거나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mind the gap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디귿 소리 내고 또 혀를 또 물고 하는 게 정확한 발음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는 언어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간 과정이 바로 우리의 받침표기 두 개입니다. 이렇게 받침표기 두 개를 하면 이게 거의 생략된 상태에서 mine 이 상태에 나오고 뒤에 the gap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한글 표기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두 개의 받침 표기. 너무도 신기한 거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알파벳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써갑니다. 이 과정 그대로 하죠. 음소 하나하나씩을. 그런데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세 개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글자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훈민정음 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받침 표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나 외래어를 표기할 때 저렇게 자음이 겹치면 당연히 받침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영어가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받침 두 개로 표기된 외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도 특이한 현상이죠.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음에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을을 넣습니다. 그래서 mind가 돼요. 이러한 소리 표현 방법이 바로 일본어 방식의 소리 표기 원리입니다. 앞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의 히라카나나 가타카나가 가지고 있는 그 표기의 원리.
그 소리들을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다양해지지 못하고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영어에는 분명히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나 표기가 없습니다. 소리에서는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 소리 있는데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국인들이 라는 모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글자가 없었다면 소리가 없다고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종도양이 글자 표기를 할 때 아, 이의 세 개의 모음을 기본 모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는 굉장히 중요한 모음 중에 하나였고, 그 소리를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에 가 없었지만 우리는 를 억지로라도 넣고, 또 그 원리를 일본인들의 언어학자,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언어학 체계를 현대화하고 과학화한다면서 표기를 따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글자 표기를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한글 표기에서 상당 부분이 일본어 방식으로 바뀌었고, 너무도 특이하지만 받침 두 개는 표기된 영어 혹은 프랑스어, 독일어 어떤 외래어에도 받침 두 개를 표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암리라는 그 글자에서 보듯이 받침 두 개에 대한 발음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지도 모르는 언어학자들이 개발한 발음 표기, 발음 기호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저는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받침 두 개로 표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발음 표기의 원리를 알고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과는 다르지만 맨 마지막 P에도 받침으로 피읍으로 표기했습니다. 저렇게 피읍으로 표기하더라도 한국인들은 P가 닫힘 소리, 받침 소리로 나기 때문에 우리말 비읍처럼 닫힘 소리가 됩니다. 피읍으로 표기했더라도 저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피읍이 뒤에 모음이 올 때는 연결돼서 소리 나는 것도 한국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깊 뒤에 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깊이, 깊이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받침에 피읍이 있던 게 뒤에 모음으로 살아서 나는 겁니다. 이 글자 표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받침으로 피읍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비읍으로 표기를 해버렸을 때는 뒤로 연결될 때 만약에 이 모음이 났다면 개피 이런 게 아니라 개비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글자 개발을 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받침 표기 두 개, 이 월자 나가서 받침 표기 세 개까지도 한 번에 표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래에 글자 나온 spurs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글자 표기에서 제한을 두고 일본어처럼 받침 표기 대신에 을을 넣는 이런 표기 원리가 과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의 원리였을까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하철 안내방송 중에서 발 빠짐 주의 혹은 폭에 있는 발에 조심하라는 그런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철을 이용하면서 이 글자 표기를 연상을 하시고 들어보신다면 정말 새로운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